뛰어난 기획자라면 항상 정책의 변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총 3,800여 개의 법률이 지금 발효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법은 또 변해요. 누가 먼저 변하는 법의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3,870개는 헌법 하나, 법률 1,101개, 대통령령 1,447개, 총리령 67개, 부령 1,254개. 이거 얼마나 법이 많습니까? 굿모닝 정권의 서 차장은 그 정권업종의 경우에는 자금법, 통합법, 많은 관련법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교류다. 그래서 이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선행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라.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노력과 힘으로 그 많은 대가를 들이고 획득한 정보일수록 적절한 대응을 해야 획득 비용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 환경 정책을 가지고 친환경 이미지를 심어준 기업, 이것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반대로 환경을 이용을 하면 소비자가 외면하고 기업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게임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중 대부분이 알게 모르게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어 있음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 사례는 서로 상통한다. 서로 성공 사례. 성공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그런 비법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죠. 왜냐? 그 서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으니까. 이것이 벤치마킹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거나 갖지 못한 점은 남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뛰어난 결과물을 낳습니다. 그래서 풀무원의 김대리는 각종 사례가 담긴 자료들을 꾸준히 수집을 합니다. 빙거래의 박 과장은 유사한 업종에서 평균 성공 포인트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된장, 두부, 아이스크림 만드는 빙거래에서 왜 된장을 보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아이스크림의 유기농 컨셉을 담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대 초반 여성들이 타깃으로 제품을 기획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대상으로 성공한 곳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네이버의 그 최차장,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라 이런 얘기. 그 웹서빙을 하다가 네티즌들이 올린 질문에 네티즌들이 직접 답변을 해주는 그걸 벤치마킹하는 지식인아니. 그래서 국내외 사이트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인터넷 매체에 UCC를 최초로 결합시킨 지식인의 성공 사례는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했어요. Just do it. 자, 바로 해봐. 이 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모방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모방은 창조적 모방입니다. 그 다음엔 패인을 분석하라. 항상 성공한 수만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이승엽 타자라도 매번 홈런을 칠 수는 없습니다. 유현진이 아무리 잘 던져도 매번 삼진을 잡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홈런도 맞고 때로는 3루타도 맞고 때로는 한 이닝에 5점 이상의 실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온고의 지신이란 말이 있죠. 우리 옛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옛날 것, 오래된 것. 삼성카드의 박 과장은 실패한 기획은 기획 자체를 어설프게 했거나 제대로 요구자의 니즈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대안이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답습해서는 안 돼요. 다음 기획은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로텔레콤의 김 과장. 실패는 가장 큰 교훈이다. 도전 정신을 가진 젊은 기획자라면 항상 그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신규 사업에 도전하는 게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어떤 환경이든지 어떻게든 해보려 하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무원의 김대리는 페인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한다. 비단 두부입니다. 이것이. 비단 두부를 출시해요. 이거 뭐냐면 생으로 먹는 프리미엄 두부예요. 이 돈독한 소스와 이 비싼 가격에 팔린 거예요. 5월 달에 경쟁사가 CJ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두부에서 소스를 빼고 가격을 인하했어요. 그런데 그 고객들이 외면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1년 후 2006년에 비단 두부 바라 콩두부를 출시했습니다. 이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면 뜨거운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렇듯이 실패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통한 교훈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는 병가지 상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비장의 카드를 뽑아들어라. 어설픈 제너럴 리스트가 되기보다는 한 분야에서는 자신만의 비장한 카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일반화된 전문가, Generalized Specialist인 것입니다. 우리 그 두산중공업의 박 대리는 기획에 있어서 회계사 자격을 엄청난 강점으로 활용한 사례. 회계사 자격을 활용해서 재무제표를 먼저 분석했어요. 그래서 공시정보를 보고 회사 정보를 해석하고 기획 프레임 구성 시에 원가에 사용하는 프레임을 사용했습니다. 그 자신만의 프레임을 가짐으로써 그 굉장히 독보적인 접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자신만의 차별화입니다. 삼성카드의 박 과장은 6시그마 블랙벨트, 마스터 블랙벨트 자격증을 가지고 체계화된 방법론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6시그마를 활용해서 실행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을 고취시켰습니다. 결국은 6시그마가 자기 자신의 독특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로텔레콤의 김 과장은 재무 마인드가 강점으로 작용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대차대표, 현경, 혼합표 이런 것에 다른 사람은 둔감한데 이 사람은 매우 이런 곳에 밝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나 재무 관련 분야에서 그 독특한 독보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굿모닝 신한정권의 서 차장은 객관적인 시각이 강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처럼 제안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퍼스펙티브, 시각적 관점에서 포커스가 아니고 자기 자신 그런 관점에서 기획함으로써 자신의 비장한 카드가 빛을 발하는 그런 기획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카드를 가지고 계시나요? 자신의 카드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실행력을 길러라. 아무리 그 좋은 안이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그 스랍 코스트라, 스랍. 서랍 속으로 들어간 문서. 이건 낭비 중에 이런 낭비가 없어요. 그 서랍 코스트라. 그 미국 경영자의 95%가 옳은 말을 하지만 5%만이 옳은 일을 한다. 이 포천지에서 밝힌 얘기. 자, 첫 번째는 사전에 의사결정을 공유하라. 풀무원의 김대리는 자, 여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편안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조금 대화하기가 좀 편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자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실행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 G전자의 정 과장. 이 사람은 현업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 현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그 다음에 현업 참여가 없는 보고서는 사장되기 십상이다. 그 다음에 현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성과를 냈을 때는 현업 부서와 그 성과를 공유하고 또 어떤 때는 그 공을 현업에다 공을 돌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비전과 연계시켜야 됩니다. 수자원공사의 유과장은 기획을 위한 기획, 이것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BSC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 이건 실행에 중점을 두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BSC는 밸런스드, 스코어카드죠. 밸런스드 스코어카드는 기업의 성과 측정 시스템은 4가지 측면에서 그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 밸런스 이론이죠. 첫째, 재무적 관점. 그 다음에 고객의 관점.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적인 관점. 그 다음에 학습 및 성장.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적 관점은 이미 과거인 거예요. 재무가 나왔다는 건 과거입니다. 학습 및 성장은 이거 혁신이에요. 미래입니다. 미래.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는 우리 내부에, 고객은 외부고. 그래서 이런 네 방향으로 균형된 성과 지표를 관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밸런스드 스코어카드의 핵심이죠. 그래서 실행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BSC 성과 지표가 필연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내부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토론회와 워크숍을 자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회사의 일이 회사의 비전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본사의 기획에 대한 참여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은 매일매일의 조그마한 실행으로 비로소 놀라운 결과를 창출할 수 있어요. 바로 작은 차이가 모여서 큰 차이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실행력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날의 칼을 가져라. 기획자의 심장은 뜨거운 열정으로 뛰어야 합니다. 기획자의 머리는 냉철한 이상으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이성, 이 두 가지가 기획자가 가져야 될 양날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모로우 이즈 미스테리, 현대산업개발의
정부장은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테리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선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스테리한 내일을 예측하고 현재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기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스테리한 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오늘의 선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멋진 말이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까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gift. 이게 다시 읽어도 아주 좋아요. 빙그레 박 과장은 빙그레 히트 상품 요맘때라는 게 있어요. 그 요거트를 아이스크림으로 변형해서 만든 거예요. 그 초기에는 신맛이 날 가능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나 웰빙형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큰 성공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 마인드입니다. 일본 그 아오모리 현의 행운의 사과. 아오모리 사과 여러분 아시죠? 일본 그 아오모리 현에 태풍이 휩쓸었어요. 그래서 사과가 90%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비탄에 빠진 가운데 한 사람만이 여기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떨어지지 않는 10% 사과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10배 가격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이 사과를 주로 산 사람이 누구냐? 수험생들. 이 사과를 먹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90% 사과보다 떨어지지 않은 10%를 더 주목해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것이 행운의 사과의 비결.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환상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콜드 헤드. 콜드 헤드 뭐예요? 차가운 이성. 차가운 이성이죠. 콜드 허트. 차가운 심장. 이것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지금 둘 다 그 차가운 콜드 헤드는 맞는데 여기 콜드가 아니고 이거는 핫으로 바꾸겠습니다. 핫. 그렇죠? 뜨거운 가슴이죠. 뜨거운 가슴. 핫, 허트, 콜드 헤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진짜 전문가는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고 통찰력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내부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요소는 바로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사내에 정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H화학의 이 과장은 자, 기획 아이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사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친분을 쌓아둬야 돼요. 그냥 막 아쉬울 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커피 한잔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도리죠. 안부도 묻고 승진할 때 꼭 축하도 해주고 이럴 때 이 인맥은 효율적 정보로 결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동부한농화학의 홍주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보다 전문가다 이런 얘기죠. 기초적인 분석과 기획의 틀을 완성한 데는 항상 내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이런 굉장히 내부에 보석이 있다. 이런 얘기죠. 가스공사의 서과장. 중요한 자료는 회사 내 가스경영연구소라는 곳에서 얻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꼭 우리는 외부에서 뭘 찾아요. 외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외부 전문가.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외부 컨설팅. 그것이 아니고 내부에
보석이 있다. 이것이 진짜 전문가를 내부에서 찾으면 훨씬 더 훌륭한 성과를 낳게 된다. 이런 이야기. 자, 마지막이죠. 책에 11조를 하라. 이게 아주 금과 옥조 같은 이야기입니다. 책에 11조. 11조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은 그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죠. 그럼 책에 11조를 하라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은 책을 사는 데 써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획자들은 책벌레다. 여기 다른 말은 다 필요가 없이 기획자는 책벌레. 뭐 한마디로 해결되죠. 자, B사의 조과장. 신입사원부터 10%는 무조건 도서를 구입했어요. 베스트셀러. 기획 관련 도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탐독을 했습니다. 이 양반 훌륭한 기획가가 안 되면 이상한 거죠. 빌 게이츠. 자, 잘 놀지 못하고 공부만 잘하는 책벌레와 친구가 되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미래의 상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야, 이게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책벌레들이 결국은 상사가 된다. 이런 얘기. 그럼 기획자들이 책벌레고 책벌레가 상사가 되니까 결국은 훌륭한 기획자가 미래의 상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선일보의 신부장. 매주 2권의 책을 읽는다. 꼭 기획이 아니더라도 트렌드, 문화까지.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서적을 탐독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의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특징은 촉촉함이에요. 보습. 그 다음에 그러면 피부 관리 말고 인생의 관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인생의 촉촉함은 서정이에요. 이 서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또는 영화를 보고 그림도 그리고. 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책이죠. 책과 멀어지면 인생의 서정이 사라져요. 인생이 촉촉하지 않고 메마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획자들의 추천 도서. 하이트 매추의 고과장은 마케팅 기획을 위한 딱 2년만 혼신을 바쳐라.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한국곡가스공사의 서과장은 블루오션 전략, 그 다음에 괴짜 경제학 이 2권을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이 3권 꼭 읽어봅시다. 딱 2년만 혼신을 바쳐라. 이거 하고 블루오션 전략, 그 다음에 괴짜 경제학 이 3권만은 우리가 꼭 읽어봅시다. 자, 바쁘고 유능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독서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비즈니스 기획 과정이다 이렇게 들으니까 혹시 이걸 기획을 잘하는 왕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소간 좀 강의를 듣고 나니까 더 막막함을 느낄 수가 있겠는데, 자, 기획은 컨셉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 엑셀을 공부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함수를 딱 알면 바로 엑셀을 쓸 수 있는 이게 기획이 아니에요. 기획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강의 중에 이야기했던 수많은 요소들이 결합되어야 탄생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교재 마지막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보고서를 그 제출해야 그 비즈니스 전략 기획 2급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정보를 제시해 놨어요. 기업 및 상품 분석 참고 웹사이트.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 웹사이트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기업 분석 웹사이트를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산업 및 기업 분석 웹사이트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하나의 기업을 선정해 놓고 그 기업을 분석하고 기획 아이템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좋고 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그 판매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또 삼성전자가 새로운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 또 SK 또 KT, 유플러스 또 오뚜기 또 동서식품 또 동원참치 대한항공 뭐 한국타이어 수많은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될 기업들이 있어요. 아니면 오뚜기 라면 뭐 신라면 이런 각종 그 아이템을 정해서 소비자 보호원, 바이킹, 팍스넷 이런 데 가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을 선택해서 찾아다니면서 기업 분석 개요를 먼저 적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 정보를 활용해서 기업의 기본적인 소개 내용을 한두 줄로 요약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표 및 비전, 기업 목표, 그 다음에 CEO 소개. 이건 찾으면 바로 웹서핑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근의 기업 매출 및 이익을 한두 줄로 요약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영지표, 그 다음에 주요 실적 요약을 간략하게 두 줄씩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향후 5에서 10년 후 목표 기업의 사업 전망에 대해서 한두 줄로 여러분들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향후 기업의 기업 전망 5년 후 그래서 딱 두 줄이면 됩니다. 향후 기업 비전도 딱 두 줄입니다. 이렇게 향후 기업 전망.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 갤럭시 시리즈는 2025년 이후 완전 새로운 아이템으로 재편되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장 현황 분석입니다. 대외적 시장 환경. 이건 외부 환경이죠. 그 다음에 대내적 경영 환경. 내부, 기업 내부 환경입니다. 자, 이 두 환경을 미뤘을 때 그 시사점이 뭐냐? 그거를 한두 줄로 요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시 분석. 우리 공부했죠? 삼시 분석이 뭐예요? 삼시 분석의 고객에 관련된 조사. 그 다음에 컴페티트. 경쟁사에 관련된 조사. 그 다음에 자사에 관련된 조사.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고객은 타겟 고객을 무슨 뭐 미국 고객으로 할 수 있고 또는 유럽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중국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쟁자는 누구냐? 뭐 애플이죠.
또는 LG일 수도 있어요. 자사의 주요 실적. 자, 이와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분석을 위한 전략 수립. 그래서 우리 회사의 시장의 기회 요인과 우리 회사의 강점과 만나는 SO 전략.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두 줄씩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략의 우선순위. SO 전략의 1, 2, W1, 2. 그래서 각각 두 개씩만 발췌를 해냅니다. 그래서 노력과 성과를 5점 척도로 기울여서 자 여기서 노력의 5점 요 점수변대로 요 8가지 전략을 여기에다 플로팅을 합니다. 1, 2, 3, 4, 5, 6 이렇게 나름대로 7, 8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를 통한 전략의 구체, 노직 트리를 통한 전략 세분화 및 실행 전략 구축. 이거는 MEC적인 그런 관점에서 작성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전략 과제명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그 세부 추진 업무를 작성하며 추진 일정을 이렇게 수립합니다. 전략 과제 2. 두 가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기획서를 구성했어요. 기업의 미래 비전, 그 다음에 사업 운영을 위한 창의 제안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1페이지 보고서 레이아웃 한 장의 보고서 우리가 요약했죠. 한 장으로 요약된 보고서는 그야말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 그 사이트에 안내된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그 비즈니스 전략 기획 과정을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그 우리 교재와 이 강의를 리뷰하면서 착실하게 보고서는 우리 그 뽀개기 카페에 가면 견본을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 견본을 그대로 베끼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서 한 줄 한 줄 그 작성을 해 나가시면서 기획자로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테스트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발전 가능성을 그 어떤 하나의 희망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자신을 그 속에 몰입시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즈니스 전략 기획 관리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